여러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감은 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배우자와 가정을 꾸리고 지난 몇 년간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으며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종잣돈이 있습니다. 여기에 양가 부모님이 평생 일궈 오신 노후 자금, 그리고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까지 보태서 겨우 마련한 우리 부부의 첫 보금자리. 그 집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행복한 추억을 쌓으며 5년, 1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운이 좋게도 부동산 가치가 올라 이 집을 팔면 10억이라는 거액의 시세 차익을 얻게 된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보, 우리 이제 드디어 더 넓은 집으로 아이 교육하기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어 라며 서로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겠죠. 그런데 그 기쁨의 순간 갑자기 국가가 여러분의 어깨를 툭툭 치며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수고했네. 정말 고생 많았어. 그런데 말이야, 그 10억 중에서 8억 2,500만 원은 우리 거야. 너희 부부는 남은 1억 7,500만 원만 가져가. 여러분, 이게 무슨 중세시대 악덕 영주가 소장농을 쥐어짜는 판타지 소설 속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이건 지금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기 직전인 이른바 최후 통처바의 실체입니다. 10억을 벌었는데 세금이 8억이라니요. 집주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 막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기 시작한 신혼부부. 여러분의 미래를 송두리째 뒤흔들 초고강도 증세의 시대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평생 모은 재산을 눈뜨고 코베이듯 국가에 헌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 부부는 이 가혹한 정글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그 잔인하고도 절실한 진실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는 지식 스토리텔러입니다. 오늘은 이제 막 가정을 꾸리고 내 집 마련이라는 거대한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신혼부부 여러분을 위해 그 어떤 달콤한 육아 정보나 여행 정보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무거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집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는 국가의 강력한 경고장, 그리고 우리 코앞까지 닥친 징벌적 과세의 공포입니다. 이건 단순히 어렵고 딱딱한 세금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혼집 평수를 결정하고 나중에 태어날 우리 아이의 교육 환경을 결정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가족의 노후가 걸린 실존적인 생존의 문제입니다. 10억을 벌면 8억을 국가가 떼어가는 이 말도 안 되는 세율이 왜 2026년 지금 다시 부활하려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거대한 정책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야 할지 그 내막을 아주 생생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안개 속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분 부부만의 명확한 지도와 나침반을 얻게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특히 오늘 주제는 신혼부부 여러분께 더 가혹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성세대는 이미 부동산 상승기라는 파도를 타고 자산을 충분히 불려왔지만 이제 막 파도 위에 보드를 올린 여러분에게는 파도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국가가 세금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댐을 만들어 물길을 막아버린다면 그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이 정책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식의 소용돌이가 그 험난한 길에 안내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죠. 신혼부부 여러분, 퇴근하고 배우자와 함께 소박하게 치맥 한잔 하면서 우리 나중에 이 집 팔아서 조금 더 넓은 데로 이사 가자, 이런 꿈 나누시죠. 그런데 그 꿈에 얼음물을 붓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82.5%라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정점입니다. 시세 차익이 10억이 났는데 세금 떼고 내 통장에 찍히는 돈이 겨우 1억 7,5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재벌 총수들도 소득세로 80%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가 사는 집에는
이런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걸까요? 이건 과거 정부 시절 미친 듯이 오르는 집값을 잡겠다고 다주택자들에게 집 안 팔고 버티면 세금으로 다 뺏어버리겠다며 만든 아주 독한 법이었습니다. 현 정부가 시장 연착륙을 위해 잠시 유예해 두었던 이 몽둥이를 2026년 5월 유예 종료와 함께 다시 휘두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습니다. 정부는 왜 이 살벌한 세금을 다시 꺼내 들려는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부자 증세를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무서운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돌아봅시다. 2020년 7월 똑같은 세금 폭탄이 던져졌을 때 집값이 잡혔습니까? 천만에요. 오히려 집값은 더 미친 듯이 폭등했습니다. 세금이 너무 무서우니 집주인들이 집을 안 파는 겁니다. 국가에 80% 주느니 차라리 자식에게 증여하겠다며 매물을 잠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공급이 사라지니 가격은 더 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집을 사야 하는 우리 신혼부부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려는 정부의 속내, 과연 무엇일까요? 최근 정부는 언론의 우려에 대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슬쩍 발을 뺐습니다. 하지만 신혼부부 여러분, 이 말을 절대 액면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겐 뼈아픈 학습 효과가 있죠. 얼마 전 대출 규제 당시를 기억하십니까? 발표 하루 전날까지도 사실무근이라더니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 기습적으로 대출이 막혔습니다. 결정된 바 없다는 말은 곧 언제든 기습적으로 시행할 준비가 끝났고 타이밍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6년 5월 15일 유예기간 종료라는 시한폭탄의 초침은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82.5% 세율이 정말 부활하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매물이 쏟아져서 집값이 떨어지겠지? 라고 낙관하신다면 정말 위험한 오산입니다. 세금이 과도하면 시장은 거래 절벽에 빠집니다. 특히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도심의 깨끗한 신축 아파트들부터 매물이 자취를 감출 겁니다. 팔아서 세금 내느니 증여로 숨어버리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같은 평범한 신혼부부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사다리가 완전히 걷어차여버리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잔혹한 아파트 생존 게임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82% 이에코트의 살벌한 세금 부활 조짐입니다. 10억 벌면 8억을 가져가는 징벌적 과세가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둘째, 정부의 해명을 경계하십시오. 과거 사례처럼 기습적인 정책 변경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시장 왜곡의 심화입니다. 세금 인상은 매물 실종으로 이어져 여러분의 기회를 박멸할 것입니다. 넷째, 2026년 5월이라는 골든타임을 기억하십시오. 유예 종료 전까지 우리 부부만의 명확한 자산 전략을 다시 짜야 합니다. 신혼부부 여러분, 부동산은 단순히 재테크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하루의 피로를 풀고 발 뻗고 잘 수 있는 안식처이자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소중한 터전입니다. 국가의 정책이 그 터전을 흔든다면 우리는 더 치열하게 공부해서 스스로를 지켜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길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냉철하고 날카로운 시장 분석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가 더 깊은 진실을 파헤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집을 팔 때 수익의 8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여러분은 집을 파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버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알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부부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길목에서 늘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소용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